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 절차를 시작합니다. 우선 예비 후보지 3곳을 압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는 개발 과정에서 우려되는 환경 오염과 공동화 현상 등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에 나선 익산시. 사업 부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지난달 초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6개월 동안 예비 후보지 3곳을 압축한 뒤 지역 여건과 토지 확보 용이성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합니다.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면 이곳에 대한 경제와 사회, 환경 분야를 조사합니다.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 설계 수립 등 행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준공 시점은 2026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지 확보 용이성이라든가 도시에서 어떤 교통 접근성 이런 어떤 개발 제약 여건 등을 다 고려를 갖다 해서 최종 후보지를 한 군데를 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만경강 생태 오염과 도심 공동화 현상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익산시는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1헥타르당 인구 밀도 150명 이하 중저밀도 개발로 수변 도시를 조성합니다. 특히 입주 수요 조사를 진행해 미분양 사태와 도심 공동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리서치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런 어떤 수요 조사나 이런 것도 받을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어떤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 공동화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고려를 해서 그렇게. 전문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조성 방향을 구체화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익산역 철도 차량기지 이전이 정부 계획에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25일 정원율 익산시장이 김수훈 국회의원과 함께 김선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등을 만나 익산역 철도 차량기지 이전을 정부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전국 철도 차량기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0km 이상 장거리는 고속 열차를 운행하고 200km 미만의 중단거리는 셔틀 열차를 운행하면서 고속열차 노선과의 환승체계 구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때문에 전국에 있는 철도 차량 기지에 대한 중장기적 조정 계획이 반영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이렇다 할 대기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익산시가 샘표식품 분양 유치에 나섰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과 김수훈 국회의원은 지난달 19일 샘표식품 서울 본사를 찾아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샘표식품은 지난 2018년 익산시와 투자 협약을 맺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투자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샘표식품은 간장 제품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산 공공하수처리장에 추진 중인 하수 찌꺼기 감량화 사업이 내년 하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68억 원을 투입해 25년이 경과된 금강동 하수처리장에 노후된 탈수 기둥을 철거한 후 종합처리동을 신설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 찌꺼기 발생량이 일일 68톤에서 57톤으로 11톤이 감소해 연간 5억 원 정도의 위탁 처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량화 과정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전량 판매해 연간 7억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해마다 총 1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각종 시설 개선으로 악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가 전국 4곳에 광역 매립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는 7월쯤 전국 공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익산 낭산 주민들은 답답한 폐석산 불법 폐기물 이적 처리가 숨통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전국에 광역 매립장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한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3년 후면 운영되고 있는 전국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마치면 늦어도 7월에는 전국 공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회도 열고 이제 공모 들어가 네 군데 뭐 필요하니까. 전국 광역 매립장 조성에 익산 낭산 주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골칫덩이인 폐석산 불법 폐기물 때문입니다. 올해 투입되는 폐기물 처리 예산은 94억 원. 많게는 5만 톤 정도를 이적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옮겨 묻을 수 있는 다른 지역 매립장 공간을 원활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뒤따릅니다. 한 해 5만 톤 정도를 이적한다면 전체 폐기물 143만 톤을 처리하는데 30년이 걸리게 됩니다. 하루 200톤씩 발생하는 침출수까지 고려하면 낭산 주민들은 수질과 토양 오염원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익산시는 광역 매립장 유치를 공식화한 만큼 환경부 공모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18일 정원유 시장 등은 환경부를 직접 찾아 광역 매립장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국 공모인 만큼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불법 폐기물 이적 처리가 더디면서 속을 태우고 있는 낭산 주민들은 광역 매립장이 조성되면 폐석산 복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역 매립장에서 빨리 처리함으로써 주민들 안정이 더 되고 지하수 침출수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요걸로서 안전하지 않나. 전국에서 발생되는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로 조성되는 광역 매립장. 낭산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올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익산시는 올해 203억 원을 투입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960대를 지원합니다. 또 전기 승용차와 수소 자동차 등 5종에 국한됐던 지원 대상에 올해부터는 전기 굴착기가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한편 익산 서감동에는 오는 6월 수소 충전소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농번기가 다가옴에 따라 익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휴일에도 운영됩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달 6일부터 6월 27일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휴일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함열과 금마 등 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20종 493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는 75대의 새로운 농기계가 구입될 계획입니다.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인을 위해 추진된 이 사업에 5개 작가팀, 40여 명의 인력이 참여했습니다. 익산역에 설치된 이리 보아도 내 사랑은 익산의 과거와 미래를 6컷 일러스트와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또한 역앞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에는 익산 근대 백화점의 변천사를 알 수 있는 1928년 당본 백화점이 설치됐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환경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아이스팩 수거함을 운영하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함께 재활용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익산 영등동에 있는 동신 아파트입니다. 플라스틱과 캔, 종이 등 흔히 볼 수 있는 분리수거함에 또 다른 수거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아이스팩만을 별도로 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익산 지역 7개 아파트에서 설 연휴부터 아이스팩 수거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나섰습니다. 엄마들이나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그래도 뭐 엄청나게 큰 걸 할 수는 없지만 좀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라고 여러 가지 것을 고민하다가 지난 주말에 이뤄진 첫 번째 수거 작업에서 걷어들인 아이스팩만 1,500여 개. 수거된 아이스팩은 아파트 입주민들과 상인들이 힘을 합쳐 세척 작업을 벌입니다. 깨끗하게 세척된 아이스팩은 전통시장에서 재활용됩니다. 서동과 중앙, 북부시장 등 익산 지역 전통시장 4곳이 아이스팩 재활용에 동참했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아이스팩 구매 비용을 아끼고 환경도 지킬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지금 아이스팩을 버리는데 환경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해가 돼서 이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깨끗이 이렇게 세척을 해서
지정 폐기물인 아이스팩은 소각 처리가 안 되고 매립됩니다. 완전히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발생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스팩은 여러 번 재활용이 가능해 잘만 사용한다면 환경을 지키고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7개 정도의 아파트에서밖에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양만 해도 2주 만에 한 1,500개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전체 아파트로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이제 수거될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신선도 유지 등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일회용처럼 쓰고 버려지는 아이스팩.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해 익산 시민들이 생활 속 환경 지키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되고 있는 익산 나눔 곡간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나눔 곡간 개장 이후 하루 평균 1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도내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나눔 곡간은 익산 행복나눔 마켓 뱅크에 들어섰으며 후원 물품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직면한 시민이 이곳을 방문하면 1회에 한해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무상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이달 2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의료 및 방역 인력 자녀들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 인력과 검사자와 직접 접촉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들에게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지원 비율을 기존 15에서 80%에서 60에서 90%로 확대합니다. 적용 시간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중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며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인 840시간에서의 차감을 면제합니다. 익산 지역 독서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익산시는 독서 동아리 등록제를 통해 도서관 내 활동 공간 지원, 도서 구입비 지원, 교육 컨설팅 등의 참여 기회가 우선 제공됩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입금위를 양성합니다. 입금위는 독서 동아리 운영 노하우와 운영 실습, 독서 토론법 등의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동아리 운영 컨설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도서 선정과 독서 토론법, 작가 초청 강연 등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이리 북문교회가 천여 명의 신도들이 마련한 성금 600만 원을 신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1년간 가정위탁 아동과 다자녀 가정 등의 자녀 5명에게 학업 지원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익산 영등일동 지역협의체가 생그린 화장품 익산 지사와 다운 정육마트를 각각 착한 가게 70호와 71호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익산 신동지역업체 3곳이 기부문화 확산 동참에 나섰습니다. 신동지역협의체가 더골목, 콩쥐팥쥐, 미양성을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